반도체 제조 공정 중 특히 고성능 로직 칩과 D램의 게이트 및 배선 공정에서 텅스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전기적 우수성 때문인데요. 텅스텐 녹는 점이 3422도, 그래서 필라멘트에도 쓰이죠. 그래서 필라멘트 같은 데도 제가 약간 홈을 좀 파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홈을 파주거나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빛을 또 발할 수 있다는 건데 저항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주는 이런 용수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용수철에도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홈을 파주거나 용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용수철의 탄력을 높일 수 있다. 용수철에 홈을 파주거나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밴딩식으로라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크롬 발열성 같은데도 오목한음을 파주거나 전기 어떤 거기 뭐죠? 히터기 전기 히터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 식으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홈을 좀 파주거나 금속을 대중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만 굴러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구조를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보일러 같은 데도 하고 보일러 같은 데도 금속을 만들 때 금속 또는 고무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엔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비닐에도 넣어가지고 라텍스 같은 데 넣어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박스 같은 데도 넣고 유리창 플라스틱창에도 넣거나 타일 도기 같은 데도 넣거나 그릇 같은 데 뭐 도자기 그릇이나 뭐 한국 도자기 경남도자기 뭐 유리 그릇 이런 데 넣어줄 수 있습니다. 텅스텐은 물론 전구 같은 데도 넣을 수 있어요. 전구 같은 데도 훨씬 더 우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구 같은 데도 그래서 코팅제사 이런 말 넣어서 제조한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3422도, 금속 중 가장 높아 고온공정, CVD 증착에서도 게이트 구조가 높거나 변형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폴리실리콘 게이트는 미세화될수록 저항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텅스텐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가 원활하게 이동하여 그렇죠. 이런 전구나 형광 등 네온 사인 다 돼요. 그래서 전구 종류에도 유리석용 코팅 역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필라멘트 자체에도 그렇게 넣어서 제조하거나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펠티어스 다이오드,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렇게 카패시터 구조에도 넣어줄 수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폴리시리콘 필리콘 데이터는 미세화될수록 저항이 높아진다. 저항이 높다는 건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된 정류작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텅스텐을 사용을 하는데 텅스텐만 아니라 게이트 구조로 무엇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텅스텐을 만들 때부터 대중소 넣어주거나 일단 구리 인비소질소 흑연 탄산가루를 이렇게 넣어줘.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구리하고 텅스텐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합금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면 그 구리를 두툼하게 넣어주되 구리를 대중소 두툼하게 넣어주고 두께를 대중소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텅스텐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연고자석을 넣어주거나 이런 것들 연고자석 좀 분말식으로 넣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서 전이차 서로 다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여기 많이 주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 넣어주면은 구리도 그렇게 인비소질 흑연 탄소가루도 또는 텅스텐도 그렇게 사이즈 틀리면 전이차가 생기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 전기장을 건드릴 수 있고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생성돼요. 이걸 이제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모터 발전기 같은 데도 이렇게 이제 구리를 만들어 갖고 넣죠. 전자석 같은 데도 철이지만 거기다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N쪽에도 해서 반도체 N쪽에도 그렇게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고 니켈도 되고 다른 금속 전기가 전도되는 다 되는데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준다. 거기다가 연고자석을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연고자석 또는 자처석을 대중소로 넣어줘. 연고자석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 그래서 P 쪽에는 좀 적게 주고 연고자석에는 안 들어가겠죠. N 쪽에는 많이 주거나 P 쪽에는 아예 금속 단독으로만 넣어주고 대중소로 구리다 그러면. 전 단일 금속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발열 때문에 그래. 이 텅스텐에도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하든가 구리를 아예 유리석엔 코드냐사 이런 걸 넣어서 두껍게 들어가서 텅스텐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텅스텐 아니더라도 다른 금속이 섞어져 있을지라도 그것도 대중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거래를 대중소 넣어줘서 화합물로 만들거나 옆에부터 이렇게 자유전자를 더 생성하도록 넣어줄 수도 있다. 연구돼서 들어간 버전, 안 들어간 버전이 있다. 그래서 텅스텐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가 원활하게 이동하여 저항을 크게 줄여주기는 칩의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신 발열이 문제가 있겠죠. 전기가 잘 흐르지 않고 정류작용을 갖거나 정체되면 발열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했을 때 이 기술이 자동차 배터리 응급지에도 서로 다른 금속을 했기 때문에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리튬이온이 전기를 걸어줄 때 양극에서 이렇게 전자를 여기 외부로 내놓고 이렇게 뭐죠 수용액을 총총총 모아가지고 흑연으로 가잖아요. 충전하고 다시 총총총 와서 양극으로 오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물의 전기분해,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해서 리튬이 어떤 수소산소를 수소를 생성하는 이런 그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폭발하기 쉬운 게 리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